저는 뇌를 컴퓨터로 조정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 사회에 실제로 영향을 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실제로 뉴럴링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뇌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뭐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, 마리오 카트나 뭐 심지어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은 총 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하십니다. 손이 아니라 생각으로 컴퓨터 조정하는 거죠. 이렇게 뇌로 컴퓨터를 조정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, 정작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UI나 UX 쪽은 아직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뭐 뇌로 컴퓨터를 조정하고 있어요. 근데 방금 한 동작을 취소하고 싶다. 그러면은 컴퓨터를 쓸 때는 그냥 컨트롤 Z 누르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생각만으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관련된 영역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. 컨트롤 Z만 그런 게 아니고, 당연히 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, 아니면은 뭐 복사하기, 붙여넣기 뭐 이런 거, 뭐 이런 것도 만약에 생각으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 겁니다. 처음에 마우스랑 키보드 나왔을 때 누군가는 그런 거를 다 개발하고 만든 거잖아요. 설계하고. BCI에서는 이런 거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UI, UX 하시는 분들한테 BCI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공간이 다 비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이 공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요.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까만색 인터페이스,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뭐 CD 해가지고 정확한 타이핑을 해야지 폴더 하나 겨우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.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, 뭐 전문가나 쓰는 그런 도구였는데, 그게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막 아이콘 있고 바탕화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쓰고, 모두가 쓰는,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쓰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일 잘 만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고,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쓱쓱 넘기는 거 엄청 편하잖아요. 뭐 줌 하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하면 되는데,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고, 뭐 지금 애기들도 다 하는 되게 간단한 직관적인 동작인데, 이것도 누군가 사실 만든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풀어낸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기회를 가져간 거죠. 그 판을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, 정리해보면, 새로운 뭔가 기기,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랑 그 기기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, 이거를 잘 디자인한 쪽이 그 판을 다 가져간 거죠.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컴퓨팅 디바이스랑 사람 간의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져 왔잖아요. 예를 들면은 컴퓨터, 데스크탑이 있고, 핸드폰, 손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랑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거다. 그게 이제 BCI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질문이,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직접 연결된 이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을까? 그게 이제 좋은,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, 이 문제를 푸는 팀이 바로 넥스트,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하고 싶은 거는, 제가 막 BCI가 그러면 내년에 막 터질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, 다만 그냥 방향에 대해서,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쪽으로 가는 거 자체는 꽤 확실하다는 거죠. 뭐 이유는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컴퓨팅의 방향이라는 게,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책상에서 손으로, 손에서 몸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.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, 뉴럴링크 환자들이 지금 게임도 실시간으로 잘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,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쓰게 할 거냐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. 0에서 1로 가는 건 이미 끝났고, 1에서 100까지 그게 언제 가느냐, 이런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랑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, 이 둘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. 나중에 이제 숫자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, 실제로 자본이랑 인재가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. 타이밍.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0년쯤, 그때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주목받을 때가 아니잖아요. 그때는 머신러닝이나 뭐 AI 논문 하나만 있어도 와, 논문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, 그래서 뭐 좋은 자리 취직도 하고. 근데 요즘은 뭐 AI, 머신러닝 뭐 페이퍼 10개 있어도 같은 회사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.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고,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분야가 성숙하면 진입장벽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지금 BCI라는 분야가 딱 입구가 지금 열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10명 뽑는데 10,000명이 몰리는 거랑, 1명 뽑는데 5명 몰리는 거랑, 그거랑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겠죠.
그래서 막 분야가 막 다 성숙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방향 자체는 확실한데 이 분야가 좀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점이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거를 3개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일단 뉴럴링크 공고인데요. 몇 달 전에 뉴럴링크에 디자인 엔지니어 인턴이라는 공고가 올라왔어요. 텔레파시라고 하는 그 마비가 있는 분들만 생각으로 컴퓨터를 쓰게 하는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,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팀이고, 공고 내용이 뭐 일반 앱 디자인 하는 거랑은 좀 많이 결이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뭐 트랙패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마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키보드 이렇게 딱딱딱 치면은 스프링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촉각이 있고, 근데 이런 피드백이 촉각 피드백이 하나도 없는, 왜냐면 그 마비 있는 분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인터랙션 매질을 뭐 개발한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실 어렵잖아요. 근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, 뉴럴링크에서는. 제 주장이 아니라 뉴럴링크 공고에 직접 써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메타의 브레인 투 쿼리라는 기술인데, 이거 며칠 전에 나왔죠. 근데 수술 없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의 신호를 이제 글자로 이제 해독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. 에큐러시가 정확도가 지금 60% 정도 된다고 해요. 뭐 물론 이제 이 기술 자체가 뭐 단순히 집에서 막 모자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그런 건 아니고, 막 방 하나를 차지하는 그런 되게 고가의 장비를 써야 하는 거라서 뭐 내일 당장 이게 뭐 상용화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, 뭐 뇌에 구멍을 뚫는 뭐 뉴럴링크 같은 그런 회사나 뭐 메타같이 비침습적인 방법을 하는 그런 회사나 방향은 똑같은 거죠. 세 번째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최근에 소프트 임플란트 BCI라는 걸 하는 엑소프트라는 회사가 5,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. 또 샹하이의 뭐 스테아메드라는 회사는 7,280만 달러를 뭐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텐스트가 들어간 이런 투자를 받았다고 하고요. 참고로 이거는 이제 2026년 Q2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Q1이랑 뭐 작년까지 포함하면은 뭐 뉴럴링크까지 포함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. 근데 뭐 현재 Q2만 했을 때도 그렇다는 얘기고, 뭐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BCI 막 돈이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거, AI랑 로보틱스만큼 뭐 돈이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, 과장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,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막 뇌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가 생기게 되고, 뭐 정부 프로그램이 막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고, 대기업들이 막 이쪽 회사를 인수하고 막 이런 걸 보면, 만약에 뭐 한 회사만 투자받았다 그러면 뭐 개인의 뭐 그 선호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된 거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,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분야 자체가 커지고 있고 열리고 있다, 뭐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다 그만두고 뭐 BCI 하라는 건가요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평소에 이 분야를 조금 팔로우업 하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방송국의 PD로 취직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뭐 유재석 님이 예를 들면 유퀴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퀴즈 최근에 보셨어요? 하는데 그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뭐 그 유퀴즈가 뭐예요? 이러면은 막 아예 대화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 자체를 뭐 지금 당장 뭐 크게 뭘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, 어떤 회사가 뭘 하는지, 뭐 어떤 자리가 열리는지 이 정도는 평소에 뭐 눈에 담아두시면 어떨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제가 막 포모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, 그거를 막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길도 있다라는 걸 팔로우업 하는 거는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우리가 막 디자인 잘하는 사람 이러면 보통 조니 아이브, 뭐 제임스 다이슨 뭐 이런 사람들, 영국 사람들 막 떠올리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, 사실 한국에도 UI, UX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뭐 저희 친누나도 이제 UI, UX 디자이너고, 생각해보면은 한국은 이미 증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뭐 토스 같은 회사도 생각을 해보면, 금융이라고 하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손가락으로 탁탁탁 몇 번 하면 되게 쉽게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. 되게 잘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BC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뇌도 되게 어렵고 막 복잡할 것 같고 막, 그런데 이거를 토스가 금융에서 해낸 거를 뇌에서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저는 좀 사람들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면 서로한테 좀 친절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편이거든요.
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BCI 시대에 애플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뭐 개인적으로 그런 미래의 한국을 좀 꿈꾸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게 뭐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.